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4일 화요일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오바마 트럼프 행정부와는 달리 북한과의 실용주의 외교를 추진하겠다고 한 미국이 북한의 대화 복귀를 요구했습니다.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정의용 외교장관과 미국의 대북 정책 검토 결과를 공유했습니다. 워싱턴 박성호 특파원입니다. 앤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북한이 외교적 해법의 기회를 잡길 희망한다고 했습니다. 7개 주요 국가의 외교장관 회의 참석차 런던을 방문한 중에 도미닉 랍 영국 외교장관과의 기자회견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I hope that North Korea will take the opportunity to engage diplomatically and to see if there are ways to move forward. 그는 북한의 말뿐 아니라 실제 행동까지 앞으로 며칠 몇 달 동안 지켜보겠다고 했습니다. 미국은 북한과의 외교에 집중하는 선택을 했는데 이는 북한 학위에 달렸다고 했습니다. It is, I think, up to North Korea to decide whether it wants to engage or not on that basis. 북한이 미국의 대북 정책에 반발하며 심각한 상황을 맞을 거라고 경고한 데 대해 그럴 게 아니라 대화 테이블로 나오라고 대답한 셈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미국의 목표는 적대가 아니라 해결이라며 도발을 자제하라는 신호를 전날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 보좌관도 보냈습니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G7 외교장관 회의에 초대된 정의용 외교장관과도 만나 최근 완료한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 검토 결과를 공유했습니다. 트럼프식 일괄 타결도 오바마식 전략적 인내도 아닌 이른바 제3의 길을 취한 이 방침에 대해 정의용 장관은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방향으로 결정돼 환영한다고 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오는 21일 워싱턴에서 열릴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해 코로나 상황 속에서 대면 회담을 갖는 것은 미국이 한미 동맹을 중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언급했습니다. 미국은 북한과의 실용 외교 노선을 국제 외교 무대의 주요 의제로 올려서 적극 설명했습니다. 자신들 입장은 정리가 됐으니 북한은 선을 넘지 말고 잘 선택하라고 공을 넘겼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박성호입니다.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 다시 500명대로 올라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오전에는 코로나 확산세가 심각한 인도에서 교민 170여 명이 특별기편으로 우선 입국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소식 김미 기자입니다. 어젯밤 9시까지 확인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모두 484명. 전날 같은 시간에 집계된 수보다 40명 많습니다. 공식 집계가 마감되는 자정까지 확진자가 더해지면 신규 확진자는 500명대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평일보다 검사 건수가 줄어든 주말 효과가 반영된 수치지만 다시 500명대가 예상된다는 점에서 확산세는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어젯밤 9시 기준 수도권 확진자는 모두 306명으로 63% 넘게 수도권에 집중됐지만 경남 31명 등 비수도권에서도 178명이 확진돼 전국 곳곳에서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부터는 서울의 학교를 중심으로 이동식 코로나 선제 검사가 시작됐습니다. 3월 개학 이후 확진된 전국의 학생과 교직원이 3,000명을 넘자 학교 내 무증상 확진자를 출현해 추가 확산을 차단하겠다는 겁니다. 확진자가 발생한 학교의 반경 1km 이내 위치한 학교가 희망할 경우 이동 검체팀이 찾아가는데 의심 증상이 없어도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개인이 코로나19 검사를 할 수 있는 자가 검사 키트도 대부분의 약국에 공급된 상태입니다. 필요한 사항을 방역 당국과 협의하면서 희망하는 지역에서부터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오늘 오전에는 하루 수십만 명이 넘는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나오는 인도에서 교민 170여 명이 특별기편으로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합니다. 오는 7일에도 교민 210여 명이 들어올 예정인데 이들은 입국 즉시 임시생활시설에서 진단검사를 받고 7일 동안 격리 생활을 하게 됩니다. MBC 뉴스 김미희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새 검찰총장 후보자로 김호수 전 법무차관을 지명했습니다. 현 정부 들어서 차관으로 임명된 김 후보자는 박상기, 조국, 추미애 전 장관을 잇따라 보좌했는데요. 보도에 임현주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새 검찰총장 후보자로 김호수 전 법무부 차관을 지명했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의 전격 사퇴 60일 만입니다. 전남 영광 출신인 김 후보자는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장과 초대 대검 과학수사부장, 서울 북부지검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현 정부 첫 법무차관으로 발탁돼 2년 가까이 박상기,
조국, 추미애 장관을 보좌하며 검찰개혁 기조에 발맞췄습니다. 김 후보자는 사법연수원 20기로 전임자인 윤석열 전 총장보다 3기수 선배입니다. 검찰총장 기수가 거꾸로 올라간 건 이번이 처음이지만 윤 전 총장 임명 때가 전임자보다 5기수나 아래였던 파격이었기 때문에 조직 내에 큰 혼선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김 후보자가 최종 임명돼도 윤 전 총장과 동기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유임되거나 다른 보직을 맡는 식으로 검찰에 남을 가능성 역시 높아졌습니다. 김 후보자는 서울고검청사에서 인사청문회 준비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에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겸허한 마음으로 인사청문회 준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지만 후보자로 지명된 배경이나 정치적 중립성 시비 등을 둘러싼 질문에는 말을 아꼈습니다. 정치적 중립성 문제 때문에 차차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 후보자 지명에 대해 민주당은 사법개혁 과제를 완수할 적임자라고 환영했고 국민의힘은 검찰 장악 선언에 방점을 찍은 임명이라고 깎아내렸습니다. MBC 뉴스 임현주입니다. 출범 100일을 넘긴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사건 처리 권한 등을 놓고 여전히 검찰과 대립하고 있습니다. 이런 혼란을 정리하겠다는 의도가 담긴 자체 사건 처리 규칙을 공수처가 내놨는데요. 검찰과의 갈등이 당장 해소될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이재욱 기자입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오늘 0시를 기해 공수처 사건 사무 규칙을 관보에 게재했습니다. 인권 존중을 위한 수사 원칙과 함께 사건 처리 기준, 관계인에 대한 조사 절차 등 공수처의 업무 규칙을 정식 발표한 겁니다. 공수처와 검찰, 경찰 사이에서 논란이 됐던 사건 이첩에 대한 기준과 절차도 담겼습니다. 그런데 공수처가 검경에 사건을 넘기면서 수사가 끝나면 다시 공수처로 되돌려보내라고 요청할 수 있다고 못 박았습니다. 앞서 공수처는 김학의 전 법무차관의 불법 출국 금지 사건에 연루된 이규원 검사 사건을 검찰에 돌려보내면서 수사가 끝나면 공수처가 기소 여부를 판단하도록 사건을 다시 보내달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당시 검찰은 듣지도 보지도 못한 논리라며 공수처 의견을 묵살한 채 이 검사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의 실력 행사에 속수무책이던 공수처가 이번에는 규칙에 검찰이 반대한 내용을 그대로 명문화하며 반격에 나선 겁니다. 공수처는 규칙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혼선을 막기 위해 검찰과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미 규칙 제정 과정에서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어 두 기관 사이 갈등은 다시 불거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 국내에서도 집단 면역을 완벽히 달성하긴 어렵고 결국 코로나와 함께 살아야 할 것이라는 전문가의 전망이 나왔는데요. 방역당국은 코로나를 완전히 퇴치하는 게 어렵다는 이야기라며 집단 면역은 꼭 필요한 목표라고 강조했습니다. 박윤수 기자입니다. 오명돈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 위원장은 기자간담회에서 백신 접종을 하더라도 코로나19 집단 면역에 도달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집단 면역은 달성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토착하여 지구상에 계속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백신은 접종한 사람의 감염을 막는 효과가 있지만 감염됐을 경우 타인에게 전파하는 2차 감염을 완전히 차단하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독감처럼 되어 우리는 백신을 맞으면서 코로나와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오 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질병관리청은 참고 자료를 내고 집단 면역은 공중보건을 위해 꼭 필요한 목표라고 강조했습니다. 집단 면역이 어려울 것이라는 오명돈 위원장의 발언은 백신 접종이 의미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유행 이전과 같은 상태로 코로나19를 근절하는 것이 어렵다는 이야기라고 부연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화이자 백신 면역 반응 연구의 중간 결과도 공개됐습니다. 국립중앙의료원은 화이자 백신을 접종한 직원 50명의 면역 반응을 확인한 결과 2차 접종 후 일주일 뒤에는 전원이 중화항체를 형성했으며 이 가운데 49명이 바이러스에 대응할 정도의 항체 수준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